엄마들이 보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 얘는 우리는 놀이식 유치원인데 옆에는 한 바닥을 7살인데 쓴다더라. 스스로 하겠다고 온 애는 처음이라고. 바로 하셔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로 그 DVD 보고 그거 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저한테 와서 설명해주고 영어 내용을 네, 막. 엄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다별 라디오 구독자, 네. 오랜 구독자님이시라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10살, 8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또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역행육아라는 책을 써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팬이자 바다별 에듀의 구독자, 찐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강남에 네, 거주 중이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강남 엄마 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만 특이하게도 강남에 사시지만 강남 같지 않은 육아 스타일을 좀 고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제가 이력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이제 본인은 유능한 커리어 우먼처럼 이제 아나운서 네. 지금 프리로 하고 계시는 맞아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목동에서 자라셨다고 그러고 예. 굉장히 학교가 요구하는 좀 수능적인 그런 교육에서 그 특혜를 잘 이제 받고서는 이 사회생활까지 하게 된 셈인데요. 아이를 직접 키우시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인생의 전환점이 많이 되셨었고 네. 좀 어려움도 많으셨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떠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는 또 착한 맏딸 네.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그런 사회가 말하는 그런 한 길을 쭉 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은 또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너무 아침마다 들어눕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집 아이들은 다 너무 잘 가는데 네. 왜 내 아이만 유별나게 이렇게 네. 아침마다 어린이집 왜 가야 돼? 왜 매일 꼭 가야 되는 거야? 예민했구나. 네, 애들이. 집에 있으면 네. 안 되는 거야? 이런 무수한 질문들을 던지면 저를 네. 정말 곤란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무지한 엄마였기 때문에 야 당연히 가야지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아이를 이제 어르고 달래고 뭐 설득하고 어떨 때는 뭐 윽박 지르기도 하면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곤 했었는데 아이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아이만 유별날까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시작을 하고 육아서를 이렇게 한두 권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내가 내 아이의 기질이나 아니면은 타고난 그런 성향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집,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내 아이의 고유한 그런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은 좀 인정해주지 않았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타고난 그런 고유한 기질 아니면은 타고난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 잠이 없는 아이였고, 네, 그리고 오감이 너무 깨어있는 아이여가지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깨고 뭐 냄새 너무 잘 맡고 매운 거 전혀 못 먹고 이제 서너 살 때는 이제 옷에 달린 그 라벨 다 잘라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제가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도 유능하게 잘 해내고 또 직장에서도 또 능력 있는 그런 직원으로 늘 평가를 받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억눌린 그런 자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이렇게 뭐뭐한 척을 안 하잖아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 그러네요. 네. 척을 안 하네, 아이들은. 척을 안 하잖아요. 네. 힘들면 엄마 너무 힘들어. 가기 싫으면 가기 싫어. 온갖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엄마인 나는 이렇게 참고 잘 해왔는데 너는 왜
참고 못하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아마 바다별에도 구독자님들은 네. 되게 모범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셔서 아이를 나와 다른 아이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네. 힘드실 거고.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나에게 있던 모습이 아이에게 이렇게 투영돼서 보이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작가님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보이는 이 모습이 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모습인데 나는 이거를 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역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지만 사회가 원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참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내 안에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직면하고 자각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너 힘들구나. 그래 오늘 좀 쉬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생기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있다 보니까 큰아이가 이제 갔다가 낮잠 안 자고 2시간 만에 오는데 또 젖먹이 애를 다 준비시켜서 막 아기띠 메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아서를 읽다 보니까 굳이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는 게 우리 아이한테 과연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4살 때 한 10개월 정도 다녔던 어린이집을 그냥 과감하게 그만두고 5세, 3세 때 이제 아이들을 가정보육으로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6세 때, 7세 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있었던 시간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넉넉한 시간 속에서 본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충분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모두 정말 하루 종일 흙만 팔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책을 오랫동안 몰입해서 읽기도 하고 또 뭐 종이접기 같은 거 그때부터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충분히 채워지는 경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또 그런 경험들도 또 이렇게 유능하게 잘 해내더라고요. 네네. 강남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 저는 이렇게 영어 유치원이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조기 교육, 열풍도 저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적기 교육의 중요성들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으셨기 때문에 잦아들었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심화되고 있다. 그 현상 아까 동의하시던데 작가님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남이면은 아마 그런 현상들을 진짜 뭐 바로 옆에서 현실이잖아요. 최전선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아시는 그런 사례 같은 거 구독자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거 이제 구체적인 거 뭐 있을까요? 이제 사교육이 워낙 이제 많은 대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이제 워낙 크고 대형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이제 일반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놀이 중심에 흙놀이 하는데 그래서 강남에도 그런 데가 있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찾아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차로 라이딩을 해줄 정도로 거기 이제 자연환경이 좋고 텃밭 가꾸고 이러는 곳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봤을 때 영유아 시기에는 앉아서 뭐 이렇게 쓰고 공부하고 이런 인지적인 것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인성을 가꾸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바로 앞에 영어 유치원이 있지만 이제 다른 놀이식 유치원을 선택해서 갔었는데 사실 5살, 6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늦어도 7살 때는 이제 옮겨야 된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고 저희가 다녔던 유치원에서도 적어도 7세 때는 이제 왜냐면 영어 유치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갈아타시는 이른바 갈아타시는 갈아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시험을 보고 레벨을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테스트 현장을 이제 주변에 엄마가 보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야, 누구야, 너 밀렸으면 안 된다. 막 약간 수능 고사장을 방불케 했다. 시험도 보고 이런다고 진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엄마, 뭐 이렇게 됐어. 막 이래서 울면서 나온 애들도 되게 많고.
근데 영어 유치원에도 잘 맞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또 가서 배우면은 괜찮은데, 또 기질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그런 성향이 아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거부하게 되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은 그렇게 너무나 많이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교육을 예로 들자면 뭐 영어는 그런 영어 유치원을 따라잡기 위해서 숙제 봐주는 과외를 따로 하거나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진짜 많더라고요. 네, 학습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파닉스 선생님 따로 붙여가지고 하거나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진도 나가는 그런 학원 그리고 창의력 수학학원, 네. 뭐 학습지, 뭐 가벨 이런 식으로 한 과목만 하더라도 2개, 3개, 많게는 막 4개씩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 다 포함해서 뭐 20몇 개를 다닌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오, 진짜 실제입니까? 네, 제 큰아들 친구는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일어날 우와. 때마다 정말 너무 짜증이 난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또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엄마들이 보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 얘는 우리는 놀이식 유치원인데 옆에는 한 바닥을 7살인데 쓴다더라. 네네. 맞아요. 내가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미 사교육을 하면서도 불안한 네네네. 그런 현상이 맞아요. 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 사실은 가는 거죠. 중등고등까지. 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12년, 16년을 네. 계속 그렇게 그 레이스를 달리는 건데 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 왜 가는지 남들 간다고 꼭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고민을 할 겨를 없이 맞아요. 그런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피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 맞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아닌 아이들이 있는데 옆집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해야 돼라는 식의 그런 불안 마케팅이 워낙 또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레테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그럴 수 네. 있겠죠. 맞아요. 레테. 그래서 너 진짜 제정신이야? 약간 이러면서 레테를 몰라? 이러면서 왜냐면 저는 놀이터에 거의 몇 년을 죽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교류를 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로 강남에서 맞아요.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눈 가리고 귀 막고 저만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그 분위기를 역행하면서 아이를 육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너무 힘들죠. 그거를 어떻게 조금 극복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참 또 궁금하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세대는 70년대생, 80년대생 부모님들은 다 대부분 이제 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히 높은 학력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도 네, 한 많으시고. 70년대 한 후반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네. 70년대 초반까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라는 그런 비판적인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뭔가 네. 비판의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수능의식. 순응하는 네. 하는 이제 말씀 잘 듣고 네. 잘 경청하고 그러니까 네. 물론 경청이 나쁜 건 아닌데 듣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맞아요.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암기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세대다 보니까 네.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라는 고민 없이 그 시대를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진짜 이거 왜 하고 있을까? 이대로 괜찮은가? 이러면서 제 주변을 보면 40대 이렇게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마음의 우울함 아니면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공허함,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많죠. 네. 사실 이제 강남의 정신과가 그렇게 잘 된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1년을 대기해야 될 정도예요. 오, 진짜요? 네, 아이들, 그렇구나. 그러니까 친구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 잘 안 맞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게 그 얘기 진짜 많이 네, 들었어요. 네. 왜냐면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신청을 했는데 대기가 1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약을 복용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기 맞아요.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맞아요. 아주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도 요즘에 굉장히 우울증도 그럼요. 많고 이게 계속 가는 현상이 아닌가. 네네. 그런 현상 이면에는 이렇게 결국에는 맞아요.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그런 그 마음 속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그것이 그렇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로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루트를 쭉 이제 모범생 루트를 쭉 맞아요. 밟아오다가 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 보면은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뭐 학계에 있거나 이제 본인들의 이제 대기업에 있거나 그런 네네. 커리어를 맞아요. 정말 잘 쌓아온 친구들이 많은데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는 어. 얘기를 좀 만나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가 진정으로 어릴 때부터 뭐가 내가 잘하는 것이고 하고 싶고 그리고 잘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교육 환경이 아니라 그냥 이 쭉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입시 그렇죠. 하나만을 위한 그 경쟁이 저희 때는 뭐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게 유초등까지 내려와서 그렇네요. 아이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달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세뇌 아닌가요? 맞아요. 어린 시절부터 네네네. 이 한 길만이 네. 최고의 행복을 맞아요. 위한 길이다라는 근데 그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세대가 커서 이제 한 30, 40대 되다 보니까 이게 꼭 이 내면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씩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나의 그런 달란트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또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가 원해서 하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지 그런 좀 깊은 고민 그런 것 네네. 성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갔다가 나중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게 나중에 이게 한 30, 40대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많이 만나면 이제 힘들다 우리 뭐 물론 넋두리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네네. 그게 넋두리를 조금 넘어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었을까?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학창 시절에 네. 선행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맞아요. 고민 없이 남들 다 공부하니까 대학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이유들로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런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아니면 인정을 받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도 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그 길을 걷는다면 사실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남들 다 가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 길을 가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주변에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강남에서 이런 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시는 거 참 힘드실 네, 텐데 불안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있어요. 역시 네네 불안하고 사실 그 내 안에 그런 고통, 불안 이런 걸 직면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런 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고 너 이거 해야 돼 아니면은 도태돼 뒤처져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이에게 나의 불안을 전가하는 거는 이게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물론 부모 말 잘 들어서 명문대 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성장할 수는 있어도 그 내면의 공허함이라든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이런 고민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좀 싫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역행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아이를 그렇게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시켰을 때 네네. 이거 애가
막 남들은 잘하는데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훅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 않냐. 네네.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강남이면 얼마나 그런 게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바라봤을 때 조금 안심하셨던 그런 네네. 일화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첫째가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뭐 학습지라든지 그런 사교육이 전혀 없었을 때라 아이는 그냥 현행만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친한 동생이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집에. 네. 그래서 이제 책꽂이에 있는 걸 딱 이제 훑어보길래 그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야, 누구누구야. 이제 너 1학년이지?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수학이 좀 어려워져. 구구단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그랬더니. 쓱 하면서 얘기했네. 네, 쓱 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네. 이제 아는 척 하려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그 동생이 1학년이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지금 벌써 3학년 2학기 거 하는데? 1학년이? 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침묵. 싹 네. 해주면서 저희 아이들도 약간 더 이상 자존심 얘기, 상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얘기를 안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누구누구야. 어. 야, 걔는 벌써 3학년 2학기 거 한다는데 너 어때? 괜찮아?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근데 걔가 1학년인데 벌써 3학년 2학기 걸 하니까 난 너무 신기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근데 나는 걔보다 그 종이 접기는 내가 훨씬 잘해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거 다른 거 더 잘하는데 그게 뭐? 오. 그리고 나는 수학은 내가 좋아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우.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학습지나 이런 거는 제가 아예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밀리면 또 그 지겨운 거를 계속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2학년 어느 날인가 주변에서 이제 안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네, 얘도 네. 이제 듣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놀이터 앞에 학습지 부스가 이렇게 홍보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가 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더니 이 학생 어머니 되시냐고. 그래서 예,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저기서 멀리서 막 엄마 이러면서 뛰어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저 이거 학습지 좀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데 남 친구들 다 하는데 저도 하고 싶다고. 이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그럼 해볼래? 이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막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하겠다고 온 애는 처음이라고 바로 하셔야 된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안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물론 공부 습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걸 또 유지하는 것도 공부 되게 감정, 공부 정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매일매일 사실 우리도 못하잖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어른 물론 못하죠. 네네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나도 못하는 걸 애한테 이렇게 시키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우리나라만 계산기 안 쓰지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계산기를 쓰고 그쵸, 있고 그쵸. 아무리 연산 빨리 잘해도 나중에 엑셀이 다 할 텐데 지금 못하러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끊질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구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해주신 것이 있다면 네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위해서 작가님이 네네네.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예, 되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그렇게 뭐 따로 그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저희는 과학 잡지, 수학 잡지 이런 거를 잡지? 네.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네. 좋아해요. 거기 재밌는 내용 많이 있고 실험도 있고 하니까. 잡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저도. 그래서 한 달에 2번 오는 그런 잡지 구독해서 보고 있고 네네. 수, 과학, 동화 같은 거 재밌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야기책으로. 네, 이야기책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뭐 학습지 이런 거를 안 해도 물론 뭐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사교육도 그렇고 뭐 학습지도 그렇고 맞아요.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아직 저학년 아니면 유초등 시기에는 이렇게 저학년 그리고 네. 유아 시기에는 네. 그렇게 공부 습관을 잡아준다는 명목으로 계속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그 전두엽이 좀 덜 발달된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이 한번 상하게 되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공부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물론 저학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뭐
뭐 사교육을 해도 나중에. 괜찮은. 네네네. 하지만 지금은 공부에 대한 어떤 기본 정서와 저는 이걸 체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죠. 공부 체력 같은 거를 열심히 이제 엄마께서 이제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런 기간이다. 네네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도 엄마 피용 하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 친구니까. 네. 선생님께서 늘 네. 강조하시는 그 듣기 중심의 영어. 저는 네네. 지금 계속 꾸준히 해오고 네. 있고요. 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5년 정도. 5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네. 오, 잘하겠네. 네, 그러니까 듣는 거는 이미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서로 그 DVD 보고 그거 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저한테 와서 설명해주고 영어 내용을 네, 막. 엄마 얘는 이래서 쟤 너무 나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구나. 설명해주고 이미 즐기는 단계에 맞아요. 충분히 들어섰다. 네네네.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레벨 테스트를 꼭 어머니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미 다 이제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어느 정도 차고 넘치는 그 시기가 지나면은 아이들은 진짜 그걸 즐기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물어봐야 되는. 오, 네, 맞아요. 그런 시기가 영어 되는 못하는 엄마도 그래서 가능하다.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그 강남이라는 사교육의 전쟁터 속에서 네네네. 정말 유유자적하게 내 아이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교육 철학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 작가님 수서당 함께 초대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뭐 육아나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뭐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고, 네. 근데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우리나라 그 교육 문화 속에서 조금씩 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이렇게 저처럼 좁은 문을 뚫고 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많이 저 역시도 불안하고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욕심으로 변질된다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 부모가 바라는 인생 그렇죠. 아니면은 부모의 못다한 인생을 대신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윤우상 박사님께서도 나오셔서 엄마의 무의식 얘기해 주셨는데 올 초에 나오셔가지고 많이들 막 은혜 받으셨다고 제가 맞아요. 표현해요. 저도 울면서 봤거든요. 울면서 봤는데 내 안에 불안이 뭐가 있어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거지? 내지는 내가 왜 불안해, 내가 왜 이렇게 아이의 노는 모습을 보면 불안한 거지? 약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엄마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자체이고 나의 몸을 통해 나왔지만 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엄마가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지지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사실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서 좀 위안 받으셨으면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책을 쓴 게 제가 뭐 육아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아이들이 뭐 명문대에 진학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고 용기 내서 한 발 한 발 딛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을 또 쓰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아우, 그럼요. 네, 금방 가요, 시간. 첫째가 엄마를 그렇게 물고 늘어질 때는 진짜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진짜 얘 이러다가 사회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10살 그 언저리쯤 되니까 이제는 엄마보다 친구를 더 많이 좋아하는 시기가 되었고 그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의 행복한 오늘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내 아이와 함께 오늘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작가님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연결되셨는데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목포모임 같은 거 할 때 한번 같이 또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